여기가 어떻게 했느냐? 그 이광효 수상이 네. 이광효 수상이 이제 다른 나라의 기업의 본사들을 유치를 한 거예요. 싱가포르에 와라. 그러면 우리가 세금도 깎아주고 안전하게 우리가 보장을 해줄게. 네. 당신들 뭐 그 고용하는 거 그거 뭐 그 노동의 유연성 뭐 다 보장을 해줄 테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 와서 장사해라. 장사하면 내가 안전하게 보장을 해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은 다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본사를 세우는 것이지. 아, 그렇죠. 예. 유수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그렇죠. 싱가포르. 예.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홍콩도 이제 그렇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거기 가서 거기 가서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뭐 한국을 떠난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걸리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예. 거기로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마음은 그런데 이제 거기다 딱 안테나를 두고 예. 때만 되면 조금이라도 예. 가볼게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서울이 싱가포르처럼 돼야 된다니까요. 아,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제 한 기업인을 제가 만났어요. 예. 오랫동안 저와 친한 네. 기업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모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본사가 네. 서울의 일본보다 네. 서울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네. 입지적으로. 그렇지. 지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입지적으로 훨씬 좋기 때문에 네. 마음은 서울에 다 오고 싶어하고 구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규제들, 예. 이런 규제들 때문에 아이고 서울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알잖아요. 뭐 소문 다 도는 거죠. 이게요. 그 월스트리트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뭐 그 장하성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월스트리트 가가지고서는 그냥 막 소액주주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한국에서 막 이러니까 서울이 뭐 좋아질 것처럼 뭐 그렇게 보다가 이제 장하성이 청와대 들어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이상하거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장하성이 아닌 거예요. 네. 옛날에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장하성 네. 그걸로 알았던 거야. 아하. 월스트리트 투자자의 대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대리인으로서 재벌들하고 싸운 거죠. 한국 재벌들하고. 예. 왜냐하면 한국 재벌이라고 하는 자들은 말이야 뭐 맨날 일감 몰아주기만 하고 지네끼리 뭐 해먹고 무슨 다 해먹고 그냥 순환 출자하고 이건 도저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짓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하성은 그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대리인으로 네. 돈 다 받아가면서 이것을 싸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하성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으니까 한국이 좋아질 거다. 네. 월스트리트 자본이 들어오기 매우 좋아질 거다. 라고 환상을 가졌는데 네. 웬걸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네. 아하. 한국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네. 하고 이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게 된 거고 좀 있으면 이제 분명한 실체를 알게 될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장하성이 무슨 그런 시장 경제나 이런 걸 원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재벌을 두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일종의 정치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게 라고 하는 것을 그 투자자들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안 옵니다. 한국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예. 홍콩처럼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빛나는 그렇게 돼야 되죠. 기업인들이 와갖고 예. 막 세금도 들어오고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를 동북아 중심국가로 만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동북아 중심국가가 돼야 돼. 그래서 중국 진출하고 싶은 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나라도 그렇고 다 서울에 와가지고 본사를 두고 싶어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중국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언제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본사를 두고 싶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그러면 한국이 좀 제대로 된 나라면요, 당연히 서울에다가 둬요. 그렇죠. 서울에다가 두든지 인천에다가 두든지 본사를 네. 예? 아시아 본사를 당연히 여기다 둔다고요. 그게 그 더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요. 날씨도 좋고. 날씨도 먹거리도 많고. 그렇죠. 관광할 때도 있고. 예, 관광 넓기도 하고 여기가. 넓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다 신자유주의라 그러고 뭐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기회를 우리가 맞이한 거죠. 맞이했었던 거예요. 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이제 있네. 거의 다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싱가포르에 뺏기고 네. 홍콩에 뺏기고 예, 이제 거기에 다 자리를 잡은 거죠. 그쪽에다가. 일본에 뺏기고. 예. 그 기업인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처럼 네. 입지 조건이 좋은 아시아에서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딨냐. 예. 일본에 있어도 중국으로 가기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서울은 딱 중심에 있어갖고 일본도 하루 아침에 갔다 오고 예. 홍콩도 가고 중국도 가고 서울은 또 먹거리도 많고 경치도 좋고 네. 비즈니스하기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냥 국민을 선동하는 거죠. 뭐 저 외국 자본 그냥 뭐 북한은 외국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외국 자본이면 어때요? 외국 자본이면 어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면 그게 한국 자본이에요. 외국 자본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싱가포르에 들어가 있는 싱가포르로서는 외국 자본들이잖아요. 그게 다. 그렇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돈을 벌고 싱가포르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싱가포르 자본이지 뭐 별게 다 있어요? 그 한국 자본도 한국인이 갖고 있는 자본도 이제는 아무데나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국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투자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세계의 자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해서 기업에겐 자유를 네. 가난한 자에게는 우리가 또 복지를 줄 수 있는 기회와 복지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포용적 성장이거든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하겠다며요.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포용적 성장의 최고가 뭐냐면 실업률을 줄이는 거예요. 실업률을 줄이는. 실업률이 너무 세잖아요 지금. 왜? 실업률이 왜 세졌냐? 네. 최저임금을 그냥 그렇게 올려대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용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냥 겁나는 거죠.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도 월급 많이 줘도 네. 경기가 좋으면은 괜찮은데 싱가포르처럼 많이 주고도 내가 더 많이 벌어들일 기회가 있으면 많이 주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앞으로 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포용해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이렇게 작동하는 그 번 돈의 과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껴안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실업률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입으로는 포용적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만들어진 결과는 점점 포용을 못해. 점점 낙오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오자들은 국가가 매개 살리겠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네.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제 사망하긴 했지만 네. 신자유주의를 반대했단 말이죠. 네. 대한민국 발전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었어요. 예. 정의당이라는 존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별이 졌다, 노동계의 큰 별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죽음을 떠나서 이 정의당 문제들, 우리 노동계의 현실들을 보면 이게 또 정치권까지 옮겨져서 말이죠. 대한민국 발전의 저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동계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계가 그러니까 노동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조 간부들이죠, 말하자면 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그 간부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 걱정이 없죠. 네. 그냥 노조비로 자기들이 잘릴 이유는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승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유럽에서 최저임금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 절반 되고 최저임금제를 안 하고 있는 나라가 한 절반 돼요. 스위스는 최저임금 안 한다고 안 하죠. 했잖아요. 예. 최저임금 안 하는, 그러니까 하는 나라에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 나라의 실업률이
최저임금 안 하는 나라 실업률의 2배예요. 네. 그러니까 2배, 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계속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업자를 늘리는 거예요. 자기가 실업자 안 된다고 그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그냥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무책임한 무책임하네요. 얘기죠. 네, 무책임하죠. 무책임한 얘기죠. 물론 립 서비스는 좋아요.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거는 동화 속에서 하는 얘기고. 동화 속에서 진짜. 예.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거를 최저임금을 높이면 높일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그 돈값만큼 기술이 없는 사람들, 그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죠. 가장 어려운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기술이 작은 사람들, 네.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들, 아무나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혹한 정책입니다. 그 최저임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제 실제로 그게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지금? 주변에도 네. 호프집 하는 분이 네. 그래 최저임금 올랐는데 한 직원이 너무 열심히 한대요. 뭐 2사람 3사람 먹고 살 네. 정도로. 그래, 너는 내가 조금 더 줄 테니까 한 사람 잘라야 되겠다. 그런 그게- 사람만 남는 거예요. 네, 난 이득이니까. 쟤는 와봐야 네 목도 못하고 널 귀찮게 한다. 네. 그러니까 쟤를 자르고 오히려 널 조금 더 줄 테니까 네가 제 목까지 더 열심히 해다오. 이렇게 산 사람을 쓰고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길게 보면 결국은 돈값대로 해요. 그렇죠. 돈값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주라고 그러면 높이 줄 만한 사람만 골라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